안녕하세요. 채널 슈비의 슈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SNS예요. 여러분 SNS 하시나요? 저는 블로그, 인스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유튜브까지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 티스토리 그리고 브런치 이렇게 더 확장해서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SNS를 많이 주의해서 해보라고 하고 또 SNS를 하면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을 그냥 읽는 인풋만 하지 말고 이제 SNS를 통해 아웃풋도 많이 하면서 이제 성장해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책을 읽고 하는 것들은 내가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 책을 어쨌든 완독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개념들이 있는데 아웃풋은 사실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지치기도 하고 또 SNS를 하면서 계속 이웃들과 소통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SNS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인스타 릴스를 하기 위해서 뭐 원하는 영상을 찾거나 편집하거나 뭐 글을 적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 뭐 블로그도 카드 뉴스를 만드는 그런 거를 또 따로 디자인 작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썸네일을 만들고 이렇게 기획해서 제작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이런 시간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SNS를 생산하고 이웃과 또 소통하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을 조금 아깝다고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아깝게 보내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고의 전환이자 관점의 전환이 될 텐데요. 저는 첫 번째로 아웃풋 또한 책을 읽듯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컨텐츠 보면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장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인스타에서는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나에게 보내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카톡으로도 나에게 보내기 그리고 카톡 대화하는 것도 SNS라고 칠게요. 그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이웃 간에 대화하다가 이 문구는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좋다 싶으면 그것도 복사해서 우리가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 해놓죠. 아니면 책갈피 설정해두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에게 블로그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가져오거나 이렇게 타인의 SNS를 우리가 많이 내 공간으로 다시 밀어넣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책을 읽듯이 SNS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보내놓은 것을 나에게 있으니까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꼭 찾아보는 그 일정한 시간을 꼭 하루하루 마련하셔서 나에게 보내기 한 거, 저장한 거, 그리고 책갈피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데이데이 그날 시간을 내어서 보고 정리하고 내 것으로 정리하고 또 소화를 시키는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보내기 해놓은 정보들이 한 권의 책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책을 이렇게 읽는 것만 인풋이 아니라 그 이웃하고 소통하면서 생겼던 그 새로운 정보들과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그 정보들을 다시 책을 읽듯이 꼭 리뷰하는 작업 해보시면서 SNS를 하면 조금 더 생산적인 SNS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뭐 부족한 실력이지만 어쨌든 생산자의 입장으로 나의 SNS 글을 게시를 하잖아요. 어떤 영상을 올리든 글을 올리든 그러면 나의 SNS를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분석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그것을 인풋하는 거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글을 올리거나 뭐 릴스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좋아요의 반응이 그냥 평소와 루틴하게 가는 것들이 있고 유난히 좋아요 반응이 좋은 것도 있고 특히 릴스 같은 경우는 조회수도 뜨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영상을 올리고 다음날 뭐 일어나 보면 갑자기 뭐 재생 횟수가 500회 되었습니다. 재생 횟수가 1000회가 되었습니다. 재생 횟수가 1500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응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막 1000회까지 조회수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쭉 자기가 게시 올린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 반응이나 이런 댓글들의 반응을 보면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더 댓글을 달아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반응이나 댓글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계속 유사하게 컨텐츠로 좀 만들어내고 시리즈로 연재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SNS에서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하나 컨텐츠를 되게 완벽하게 나의 스타일로 완전 완벽하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로드하는 자체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걸 생각하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일 SNS를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주말은 조금 다들 바쁘고 반응이 조금 낮게 나오니까 평일에 주 5일을 컨텐츠를 올리기로 자신과의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주 5일이라도 매일매일 자기가 완벽하게 컨텐츠를 갖춰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정보성, 한 번은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컨텐츠, 그리고 한 번은 일상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 이웃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해보는 릴스나 게시글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곳 갔는데 좋았다더라 라고 장소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프로필 컨셉에 맞는 정말 딱 떨어진 완벽한 컨텐츠만 업로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컨셉의 컨텐츠를 올려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성 컨텐츠에서는 이런 정보에 반응하는구나를 알 수 있겠고요. 다음에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웃분들이 정말 많이 위로를 해주시거나 공감을 해주시면서 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을 만약에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면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댓글을 달죠.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의 컨텐츠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성, 생각 공유, 일상에서의 질문, 장소 공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셉의 SNS를 올려보시면서 그 반응을 분석하고 피드백해서 다시 나의 컨텐츠로 아웃풋할 수 있는 인풋의 요소로 그것을 분석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그 SNS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운동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거 좋네 하고 좋아요 2번 누르고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타인의 SNS를 보면서도 소비만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할 점을 찾는 시각으로 SNS를 방문하세요. 다시 설명하면 그 타인의 SNS에 유난히 반응이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공감하는구나. 이 부분에서 정말 반응을 하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북스타그램을만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북스타그램만 보지 마시고 요리 컨텐츠도 보고 뭐 일상 아예 다른 주제, 완전한 다른 주제의 컨텐츠도 보시면서 정말 계속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용할 점을 찾는 시각으로 보냐 안 보냐는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나와 같은 주제가 아닌 분들의 SNS를 보면서도 자신이 꼭 적을 만한 글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글감을 찾는 방법으로도 타인의 SNS를 보시면 그것은 정말 내가 그 SNS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마인드로 SNS를 보기 때문에 정말 그것도 하나의 큰 인풋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생산자 이 SNS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생산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꼭 누리세요. 이 필드는 내가 꾸미고 내가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이야기를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작은 SNS 손안의 세상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SNS를 운영하는 CEO가 된 마인드로 그것을 운영하는 거죠. 어떨 땐 기획자의 역할로, 마케터의 역할로, 컨설터의 역할로요. 그렇게 컨설턴트의 역할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하게 SNS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조금 정리하면 인풋을 하는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웃풋을 하시는 걸로도 충분한 인풋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 아웃풋을 하는 걸 멈추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아웃풋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목표가 조금 명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접근해야겠다라는 전략이 생기고 그리고 아웃풋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자신의 실행력은 계속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카드뉴스랑 그런 거 릴스 만드는 것도 몇 번 해보면 그 만드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실행력 올라가죠. 그리고 좋아요 반응이랑 댓글 반응 보면서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피드백해서 개선해서 다시 그것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좋게 아웃풋하는 거.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SNS 하는 시간,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 너무 아깝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풋으로 다시 꼭 본인 걸로 소화시켜서 더 멋지고 더 이쁘게 여러분들 더 행복하게 SNS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